지방 발령 시 판사들은 이사 갈까요? 정답은 대체적으로 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 판사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안 가고 그 판사만 지방에 내려가서 주말부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되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방에 이사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전문직, 예를 들어 의사나 교수, 변호사 아니면 같은 판사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원주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저처럼 경향교류, 즉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이 판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모두 가족들과 같이 내려왔던 기억이 있네요. 서울에 있으면 판사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볼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그때는 부부 동반 모임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의뢰인 감남이 아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는데 새 부인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워줬어요. 생모는 곧 미국으로 떠나 아이를 만나보거나 연락도 하지 않고 아들은 거의 성년이 다 되었어요. 아이는 물론 생모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엄마가 정말 정성으로 아이를 잘 키워주니 지금 엄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엄마가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양자는 미성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적 제약이 있어요. 친양자 제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반 양자로 입양을 하면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유지되는 것임에 비해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기존 부모와의 법적인 혈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제일 강력한 양자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친양자 제도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친양자 입양 청구를 법원에 할 때에만 미성년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양자 입양 결정 당시에 미성년자여야만 하는 것인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담당 판사는 곧 성년이 되므로 친양자를 해줄 수 없다는 심증을 내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와 담당 정변호사 그리고 의뢰인 감남은 엄청 실망을 했으나 그렇다고 실망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 2,000명 있는 방에 이런 사안에 적용할 만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문헌을 검색해서 결국은 하급심 판례 중에 친양자 입양 청구 당시에 미성년자이며 절차 진행 중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사례를 찾았고요. 같은 취지로 설명된 사법연수원 교재도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신문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담당 판사님이 친양자 입양 인용 결정을 해주셨어요. 저희 의뢰인 감남은 이 결정문을 받고 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여러 번 감사의 표시를 하셨어요. 제가 친양자 사건 여러 건 했는데 일부 1심에서 기각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항고를 해서 전부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게 해드렸어요. 감남님, 아드님과 부인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저와 정 변호사님 믿고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담당 판사님이 서신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라도 보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러다 저 친양자 전문 변호사 되겠습니다. 마지막 입양 신고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비타민C 메가도스 아시는 분들 좀 계시지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꼭 필요한 용량은 1000mg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알약이나 가루약이 있는데 그것의 한 6 내지 9배 정도를 하루에 나누어서 식후에 3번 먹는 게 메가도스라고 하네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소화기관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식간에 먹어도 괜찮은데 식후에 먹지 않으면 속이 좀 쓰릴 수도 있다고 하긴 해요. 제 의뢰인 중에 어느 분이 저랑 사건이 끝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책을 하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책은 비타민C 메가도스를 추천하시는 이왕재 교수님의 것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 책을 대략 읽고 적어도 한번 실험은 해봐야겠다 하고 고려 땡땡 비타민C 1000mg을 사서 식후에 2알씩 먹고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